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환자분들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감기라든지 장염 이런 거 걸릴 수 있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있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심하게는 대상포진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서 내가 단백질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저는 단백질 음식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유단백이에요. 유단백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요, 그 식사에 맨 처음에 공복에 먹는 거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잘 먹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단백질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단백질 부족이 많아서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요, 남자의 3명 중 1명, 그리고 여자의 2명 중 1명이 아직도 단백질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통계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단백질 부족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세포나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효소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아밀라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효소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르몬이요. 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도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고 우리 몸을 아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검사를 해보면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검사를 하지 않고서 내가 단백질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근육의 감소예요.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근감소증이 예전에는 진단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불과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근감소증이 엄연한 이제 진단명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요,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털, 그리고 손톱, 피부 다 단백질이에요. 콜라겐과 케라틴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발이 자꾸 빠진다든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그리고 손톱이 자꾸 깨진다든지, 그리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면역력인데요. 제가 앞에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환자분들은요, 갑자기 이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감기라든지 장염 이런 거 걸릴 수 있고요. 아주 가깝게는 우리가 피곤해서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있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심하게는 대상포진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백질을 확 줄였더니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더라. 이런 분들을 저는 좀 진료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종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은요, 아주 미세하게 삼투압으로 인해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투압을 조절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자꾸 부종이 생겨요. 자꾸 몸이 붓는다.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자꾸 몸이 붓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단백질 부족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뇌 기능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생체의 기전 중에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노인분들도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면 치매가 빨리 오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뇌 기능하고도 아주 연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요, 킬로그램당 g수로 얘기를 해요. 60kg의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60g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0.8g에서 1g을 먹어라 하는 것이 단백질의 권고 사항인데, 나이가 들수록요, 노인에 대한 단백질 섭취량은요, 더 많아요. 그래서 1g에서 1.5g까지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kg의 노인이라면 하루에 70g에서 75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의 요구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단백질 음식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 계란은 아주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구하기도 쉽고 요리도 아주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은 비타민 C만 없는 완전 식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란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계란 한 개당 6g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계란 두세 개 정도는 정상인이라면 누구든 먹으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계란을 먹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2개 정도는 괜찮고요. 내가 생활 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는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찐계란 그리고 계란찜 이런 게 최고 좋고요. 또 후라이라든지 구운 계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로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단백질은요, 콩류예요. 콩은 우리와 아주 오랜 역사를 같이 해서 아주 친근한 음식이죠. 그래서 콩도 요리를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부도 먹을 수 있고 콩 자체로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낫또라든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을 잘 골라서 드시면 좋아요. 저는 요즘에 낫또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낫또는 살아있는 유익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더 좋은 제품인데요. 요즘은 낫또에다가 이제 고추냉이 같은 거를 넣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비벼서 먹을 수 있게 냄새도 덜 나는 이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유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두유는요, 잘만 만든다면 우리가 당 성분을 극히 제한하면서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두유는요, 맛을 높게 하기 위해서 당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유를 잘 만든다면요, 당을 안 넣고 탄수화물 10g 이하 또 5g 이하 아주 좋은 이런 두유를 만드시기 때문에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셔서 하루에 한두 번씩 먹는다면 저는 아주 좋은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단백이에요. 우리가 우유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유단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단백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아주 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단백을 섭취하는 데 좋은 제품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드신다면 유단백에서 아주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는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 탄수화물을 항상 먼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단에서 채소가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있다면 이 단백질과 지방을 항상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항상 나중에 먹는다. 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하루에 단백질의 필요량이 60g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60g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은 단백질을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백질은요 생체 흡수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 번에 먹을 때 20-30g 정도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60g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20g, 20g, 20g 이렇게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드셔야지 한 번에 다 먹고 나머지 끼니 안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눠서 먹는다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포화지방이 적고 대신에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되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릭 요거트 드셔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도 칼로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과량으로 드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먹을 때 뭐 200g에서 300g 정도 먹으라고 돼 있고 하루에 그거를 한두 번 정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분리해 가지고 유청에서 나올 수 있는 유단백의 알레르기를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유기 때문에 유단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유당불내증 아시죠?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분들도 유청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릭 요거트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설사한다 이런 분들은요 좀 종류를 바꿔가면서 먹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그릭 요거트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이제 저는 아침에 많이 먹을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릭 요거트는요 그 식사에 맨 처음에 공복에 먹는 거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릭 요거트의 장점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이제 장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위산이 많을 때 그릭 요거트부터 먼저 들어가면 이 좋은 유산균들이 위산에 또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 계란을 먹고 낫또를 먹고 마지막에 그릭 요거트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공복에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것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말고 무가당 요거트도 있죠. 그래서 이 무가당 요거트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가당 요거트 드실 수 있는 분 드시면 좋은데 그릭 요거트를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묽은 요거트랑 그릭 요거트는요. 이게 농축이 된 거죠. 그릭 요거트가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릭 요거트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 좀 건강한 그릭 요거트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릭 요거트를 당 성분을 억제하고 만들다 보면요 꾸덕꾸덕하고 단맛이 없다 보면 아 이거 못 먹겠어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또 다 자꾸 뭔가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 성분을 첨가를 하죠. 아주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어트에 좋은 그릭 요거트가 아니에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고 표방된 걸 고르시고요.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꼭 뒷면을 보시고 뒤에 탄수화물 함량을 꼭 보십시오.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5g 이하면 아주 최고의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지방 함량도 꼭 확인을 하세요. 유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른 유화제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포화지방이 많은 제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릭 요거트는요, 저지방, 무지방 이런 것들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방이나 저지방으로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는 첨가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탕을 넣는 경우, 또 뭐 소금, 나트륨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인공 감미료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은 거의 없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더라.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 감미료도 첨가물로 없는지 잘 확인하는 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백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단백질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노년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예전에 이 단백질을 많이 못 드셨던 우리 그 어머님들께 단백질을 드셔라 하면은 못 드시겠다, 고기가 맛이 없다, 좀만 먹으면 체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필요합니다. 고혈다공증에도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중년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을 음식으로 더 잘 챙겨 먹는다. 고기가 싫다면 우리가 유단백이라든지 계란 단백질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음식으로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